제주도에서 살면서 진정 제주 섬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그 섬이 겪어온 장구한 역사, 문화적 특질, 충격적인 사건들을 사실은 추체험하든 지식으로 알든 간에 그게 체화되고 육화되고 하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그 땅에 산다는 의미가 아닌가. 4.3을 겪지 않은 미체험 세대로서 그 공포로부터 비껴나 있는 그걸 통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세대적인 소명, 뭐 이런 것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내 의식과 내 몸에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는 그 자체가 곧 그 땅에 사는 의미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내가 4.3을 하는 작업은 제주섬 사람 되기? 예. 뭐 그런 거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4.3이 법적, 제도적으로 역사적 해결의 길에 들어선 지 이제 꽤 되죠. 그런데 놓치고 가는 것 하나가 당시 항쟁의 주도적인 위치에 서서 저항했던 지도부들, 광주 5.18로 치면 윤상원 열사나 당시 도청 지도부나 비슷한 그런 분들은 여전히 빨갱이라는 주술, 낙인 속에 있고요. 수계급이라는 용어로 봉인돼 있어요. 사실 그것까지 완전히 해방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회원 상생 또는 화해와 상생 이런 게 될 건데 아직 여전히 배제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여러 가지 절차상의 4.3의 해결은 되고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항쟁으로서의 4.3에 대한 거는 지금 아무것도 시작되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므로 여전히 저한테는 4.3은 진행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 작업도 아마 지속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독 정부 수립이 왔을 때 남북한이 대립하면서 거의 내전의 형식에 가까운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견, 그걸 막고자 이제 들고 이랬었던 거거든요. 사실상 그걸 못 막음으로 해서 6.25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저 생각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명분, 이게 아직 제자리를 못 잡음으로 해서 4.3 정신을 얘기할 수가 없고 4.3의 정신을 얘기할 수 없음으로 해서 주체와 성격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적 제도적 절차가 되는 와중에 그게 제대로 된 공민권을 얻고 정당하게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음으로 해서 소위 정명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4.3은 4.3이라는 숫자만 남고 애매한 사건이라는 용어만 남아있지 동학, 농민전쟁, 농민혁명,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 항쟁 이런 식의 주체와 성격이 담겨있는 제 이름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 제가 목판화를 하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목판화를 좀 그만두고 지금 목판화를 다시 시작한 거는 2020년부터니까 이제 몇 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20몇 년 이후에야 이제 다시 작업을 한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사회단체 일을 하고 시민단체 4.3단체 또 민예총 이런 데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시간이 바쁘고 하니까 주로 컴퓨터 그래픽 작품으로 해서 디지털 프린트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거를 다시 이제 아크릴화나 이런 걸로 이렇게 컨버팅하는 작업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졸지의 색임과 그림으로 됐는데 둘 다 미디어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주제에서는 관통하는 것이고 굳이 어느 한쪽을 버린다기보다는 병행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번 전시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에 기초라는 작품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건국절 논란이 있었잖아요. 단독정부 정부 수립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대한민국 건국은 그 이전에 이미 됐고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건국절은 그 앞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삭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서 제주도민들 3만 명이 희생이 당했죠. 저거는 실제 그 제주공항 유해 발굴 때 나왔던 사진을 이제 포토콜라주로 해서 그 위에 아크릴릭으로 태극기를 새겨놓고 한 작품인데 건국절의 기초라는 말이 맞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 발언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이 지금 솥단지를 앉힌 거는 4.3 당시에 산으로 도피했던 사람들, 심지어 무장대 역시도 밥은 먹어야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 이덕구 산전이라는 지명이 있는 은신처에 가보면 예전에 4.3 당시에 녹순솥이 깨어진 채로 있어요. 그게 상당히 저는 상징적이라고 보거든요. 어쩌면 4.3 전체를 함축하는 그러한 피조물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거기에 숟가락을 놓고 같이 밥을 떠먹었던 공동체가 가족이고 확대하면 마을 공동체고 더 넘어가면 거기에 그 섬 공동체고 그 섬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바란 게 결국은 항쟁이고 그렇게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싸운 게 4.3 항쟁이었거든요. 저거는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죠. 광주 5.18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공동체가 파괴될 때 거기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 그거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4.3 역시 그런 보편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부러진 숟가락은 사실은 예전에 4.3 당시에 산 사람들, 즉 무장대들이 휴대하기 좋게 다리를 분질러서 옷돌이 속에 넣고 다녔다는 것이고 토벌대들이 잡고 나서 신원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부러진 숟가락이 나오면 아 이놈은 빨치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명 빨치산의 인식표라고 불리는데 뒤에 있는 작품에 보면 관덕정에서 시신이 돼서 전시된 그 이덕구 총사령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날 꼽고 있진 않았는데 전시할 때 어느 경찰이 가슴에다가 그 빨치산의 인식표라는 노숟가락을 꼽아놨어요. 그게 이제 사진으로 남아있고 그걸 모사해서 그린 그림이 지금 뒤에 그림이죠. 그래서 아까 솥과 보리밥을 떠놓은 노숟가락과 부러진 그 숟가락이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상당히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어떤 의미로 많이 다가와요. 그 의미가 상당히 저는 4.3의 사상을 관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그 야드바심이라는 유대인 그 기념관 거기 가면 망각은 죽음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에 이른다. 기억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5.18이든 4.3이든 기억의 끈을 놓아버리면 사실은 자기의 오늘을 망실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 제목도 기억투쟁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려져야 될, 그때 찍혀져야 될, 그때 쓰여져야 될 것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기억투쟁 속에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기록자들의, 예술가들의, 시인들의, 문학가들의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제 작업도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5.18이라는 처참한 그러한 역사적 현실에서 온 또 그걸 통한 민주화의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분출했던 힘이, 에너지가 다시 4.3의 문을 열어 제껴준 원천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서로 맞물려 있는 역사의 쌍생아처럼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제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고요. 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일입니다. 뜻깊은 전시를 해주기 위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